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당신만의 재능을 찾자.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당신이 여행할 강과 같기 때문이다.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자유에 닿을 수 있으리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의 마음에는 당신을 격려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마음은 당신을 번쩍 들어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해보자. 욕망을 좇는 일도 잊지 말자. 당신의 호기심과 재능이 이끄는 대로 따르자. 다른 이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의 역발상, 지은이 켄 러스크, 옮기니 김지현, 발행 유노북스입니다. 모두가 외면한 것에 주목하라. 30년 성공 가도를 달린 베테랑 사업가에 더 확실히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블루오션 찾는 법. 평범한 직장인에서 런트립 기획자로, 대학생에서 자동차 전문 사진 작가로, 간호사에서 해녀로 모두가 외면한 일에 뛰어들어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 출연한 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거나 병행하며 돈을 법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적은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독특한 부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원칙과 상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부를 유지한 부자가 있습니다. 저자 켄 러스크는 미국에서 30년 동안 다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블루칼라 대부호입니다. 모두가 화이트칼라 시장에 뛰어들 때 켄은 15살 때부터 자기가 잘 아는 건설 기술을 꾸준히 연마해 자수성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왜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 하는지 질문하며 오히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 생소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 등 겉보기엔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환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운 목표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부의 추진력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기꺼이 뛰어들어 당신만의 가치를 창출해보세요. 당신의 재능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일구는데 학력은 필요 없다. 사회 초년생이었을 땐 내가 중노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 일을 사랑하고 성공까지 할 줄은 더욱 몰랐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는 차근차근 모래를 퍼내면서 더 좋은 인생을 향해 부지런히 뚫고 나갔고 다른 사람들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나 역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의 당신과 비슷했다.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성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가족을 만들고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그러듯 나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아무 곳에나 취업한 적이 있다. 동네에 작은 빵집 바닥도 청소했고 정말 싫었던 신문 배달도 해봤고 볼링장에 재떨이도 비워봤고 골프장에 도우미도 해봤고 아버지 친구들에게 손세차를 해준 적도 있다. 당시에 나는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좋은 이유에서 대학이 오늘날만큼 강요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루는 경제학 수업 선생님이 우리 중 대학에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교실의 3분의 1만 손을 들었다.
나머지는 우리 세대의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취업해서 독립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 선택을 깔보지 않았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내게 코앞에 있던 기회로 길을 열어준 셈이다. 기회가 없다면 직접 만든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남쪽에는 한 방수업체와 공간을 나누는 울타리가 있었다. 나는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 한쪽에 난 구멍을 지나 방수업체 건물을 지나다녔다. 그러면서 부산한 회사를 오가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당시 나보다 4살 많은 친형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활기와 흥분을 잊지 못한다. 판매원들은 복도를 오가며 가격을 협상했다. 감독들은 큰 목소리로 인부들을 지휘하고 다른 현장으로 향하는 일꾼들도 있었다. 나는 곧장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책상에 앉아있던 직원이 나에게 삽이나 차감기를 다루어 봤거나 사무실에서 일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면 해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단 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제대로 된 업무는 가정주택의 방수 처리를 하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방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매년 여름에는 배수로를 파고 겨울에는 영업 전화를 했다. 배수로 자리를 2000시간 정도 파내고 나서 나는 승진할 수 있었다. 도전 가능한 기회들을 끊임없이 노린 결과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인부들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후에는 경영본부로 이동해 마케팅 부서에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도왔고 할부로 주문하는 고객의 집에 찾아가 은행 대출 서류를 마무리 짓는 업무를 맡았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경험했다. 결국은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법을 배운 셈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내 삶을 아주 크게 바꿔놓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 당시 우리 기업의 흥망성쇠는 미국 중서부에 가맹점을 설립하는 일에 달려 있었다. 사장이 나와 형에게 찾아온 날을 기억한다. 자네들, 이제 회사를 더 키울 때야. 자네들이 가맹점 설립 계획을 짜서 점포를 열어줬으면 해.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그런 식이었다. 상사가 중대한 업무를 주고서는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말이다. 나는 사장이 떠난 자리에 앉아 형에게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고 물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우리는 재빨리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시장 조사와 계획에 돌입해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17의 후보를 추려냈다.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선택의 순간은 여기서 찾아왔다. 이 계획을 진행할 당시 나는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였다. 내가 원해서 진학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다녀야 할 것 같아서 다닌 터였다.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학교에 다니면서 경영학 학위를 딸 것인가, 중서부를 여행하며 내가 속속들이 잘 아는 회사의 점포를 설립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결정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켄, 지금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조언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졸업부터 하라는 말일 거다. 하지만 회사에 점포를 세우고 일을 배워가면서 월급을 받고 남의 돈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큼 사업 수완을 배우는데 좋은 방법은 없단다.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배울 수 없지. 거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했다. 나는 그 길로 학교를 중퇴하고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4년 동안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를 누비며 점포를 여는 데 바빴다. 차를 타고 새로 연 점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기에 매주 일요일 밤이면 나의 아내 낸시와 작별 인사를 하고 출장을 떠났다. 항상 여행 짐을 꾸리고 싸구려 호텔에서 잠을 자고 몸에 좋지 않은 길거리 음식을 먹는 일은 힘들었다. 이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은 값지고 보람찼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찾아올 더 중요한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내 안에 각인된 이상적인 인생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낚아챈다. 1986년 드디어 때가 왔음을 느꼈다. 형과 나는 그동안 함께 일해온 한 건물 수리 업체의 사장을 만나 다음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 오하이오주에 가맹점을 세울 만한 마지막 장소는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 털리도 뿐이었다. 우리는 은행에 애원하다시피 소규모 대출을 받아냈고 온 가족과 털리도로 이사했다. 몇 년 동안 주 60에서 70시간을 일한 끝에 우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지점을 하나하나 늘려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한 기업체의 대표 이사가 됐다. 시급 $5를 받고 도랑을 파던 일꾼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이 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력의 정점을 찍은 후에도 나는 쉴 새 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나는 계속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내 목표는 한 가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의 안정을 꾀하는 일, 즉 하나의 목숨을 거는 일을 피하는 것이었다. 나는 쉬지 않고 투자 기회를 노려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의 다양한 이력은 건설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또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다. 12살에 배운 신뢰, 나에 대한 믿음, 겸손함, 유머, 위험을 감수할 의지 같은 능력들이 전부 빠짐없이 필요했다. 결국 나는 해냈고 내가 걸어온 길이 성공을 이룬 다른 모든 이가 걸어온 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설거지부터 시작해 수석 요리사로 거듭나고 누군가는 전기공 수습생으로 시작해 전기 보수용 트럭을 잔뜩 소유한 사장이 된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성취하고 싶든 애초에 지름길은 없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요령을 배워야 한다. 노력해야만 한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계속 전진해서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라. 꼭 성찰해야 할 3가지 가치. 나는 오랫동안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면을 경험하다 보면 특정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우선시하는 행위는 내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겪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이가 이 3단어의 출처와 내 인생에서 의미하는 바를 물어왔다. 나는 편안함, 평온함, 자유는 떨어질 수 없는 삼각형의 3변처럼 서로를 같은 힘과 무게로 떠받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변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기에 한 변이라도 없으면 삼각형은 무너지고 만다. 편안함과 평온함과 자유가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셋이 마치 삼각형처럼 서로를 끊임없이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셋 중 하나를 얻으면 다른 개념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만일 하나의 개념이 단순히 다른 둘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셋이 허리케인처럼 서로를 씨앗삼아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쉽게 말해
자유가 편안함을 얻도록 돕고 그 편안함은 또 평온함을 얻는 데 영향을 주듯이 이 셋의 관계가 그 반대로도 손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좋은 소식은 이 세 개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당신에게는 언제나 이득이라는 점이다. 직접 선택한 삶에 만족하는가? 자기 피부가 편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표현의 진짜 뜻을 아는가?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편안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말 편안한지 스스로 물어보자. 당신이 지금 향하는 방향이 마음에 드는가? 당신의 직업과 여가를 보내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가? 타인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재능과 기술로 타인을 돕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취업 시장에서 편안한 인생을 이루려면 먼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결국 편안한 인생은 부족함 없고 충만한 삶을 보장하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때 온다는 뜻이다. 재정이나 업무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모든 방면에서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 말이다. 당신에게 편안함이란 직함에 연연하지 않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거나 생활비를 위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당신의 인생과 선택을 통제하고 또 그 선택들에 만족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 꿈꾸는 일, 기대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선택에 만족해. 요점은 간단하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선택, 존재, 그리고 신념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현재의 삶과 많은 가능성, 기회에 마음을 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제 평온함을 말해보자. 이 단어도 사전에서 추려낸 기본적인 의미부터 살피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보통의 상태, 조용하거나 차분한 상태,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평온함을 떠올릴 때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대개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수만이 쓸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평온함을 기성사회의 생활 양식을 거부하거나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의미로는 쓰지 않겠다. 평온함을 얻기 위해 가부좌를 틀거나 향을 피우고 명상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얻으려는 평온함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다. 일단 가지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내면과 일상에 깃들 것이다. 그러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삶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상상해온 인생을 이뤄줄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평온함은 당신이 현재에 충실할 때 찾아온다.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일에 몰입해야 한다. 평온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대감. 평온함은 긴장하고 불안한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현재의 충실함이란 이미 일어난 과거를 분노나 원망으로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을 살아가고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루만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이룬 눈부신 업적들을 돌아볼 날이 되리라. 앞장에서는 미래를 살펴보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1년, 3년 혹은 5년이나 10년 후 인생을 생각해 봤다. 평온함은 잘 짠 계획을 실천할 때 찾아온다. 계획의 중요성. 여기 내 요점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다.
우리 대부분은 벌써 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이 내년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세부 계획을 짜고 날짜를 정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동선을 정하고 비행기 표를 끊고 가장 중요한 저금을 시작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느긋하게 앉아 여행 날까지 기다리면 된다. 신나는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한다. 이번 여름에는 호수에 갈 거야. 빨리 가고 싶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평온해질 수 있다. 인생도 그런 식이라면 어떨까? 기억하자.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일이 끝나고 찾아올 안정감을 생각해보자. 당신의 인생은 평온해야만 한다. 반드시 평온해질 것이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평온함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차분하게 기도를 올리며 얻는 평온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를 고대하는 활기충만한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평온해질 수 있다. 평온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바로 오늘 결정하자.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에게도 이런 형태의 평온함이 깃들지 확신이 없는가?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길인가? 지금쯤이면 예상할 수 있으리라. 일관성 있게 이 삼각형의 마지막 꼭지점 자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자유로운 상태, 선택이나 행동의 제약 부재, 필요성이나 강제성이 없는 행복을 추구할 기회. 편안함과 평온함처럼 자유도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를 말해주겠다. 당신 마음속의 자유, 인생관의 자유. 당신에게 자유란 어쩌면 마음의 짐을 덜어내거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면 편안함과 평온함이 자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정의할 자유가 있다. 오직 당신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렸던 인생의 그림을 기억하는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종이에 적고 완수하면 딱 그만큼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인생의 주요 사건들을 계획하는 일로 돌아가 보자. 무수한 선택을 거쳐 주어진 일을 마치는 순간 더 이상 신경 써야 하는 일도 줄어든다. 압박감, 불안감, 의무감과 강요는 남의 일이 된다. 이것은 아주 자유로운 경험이다. 인생의 중대한 기회와 시점과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잘 계획된 인생을 사는 데서 오는 평온함도 마찬가지다. 양동이의 마지막 사리터를 떠올려 보자. 좋든 나쁘든 우리의 감정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 싸우는 그 장소 말이다. 나는 해방감도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정과 행동을 결정할 권리. 아주 작지만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머릿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어떨까? 또는 사랑과 애정, 창의력, 관대함 같은 반짝이는 감정들이 당신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후자의 감정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길 바랄 것이다. 당신의 양동이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호러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손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공간에 사랑이나 애정, 창의력, 관대함이 가득한 손님들이 머물렀을 때 당신이 매일 내리는 결정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공포, 분노, 불만, 질투,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 대신 긍정적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자. 좋은 감정이 좋은 감정을 부르듯이
자유도 또 다른 자유를 부른다. 자신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더 자유롭고 자립적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리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만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본 뒤에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당신이 주관하는 삶을 살 때 믿기 힘들 정도의 자유가 따라오는 법이다. 당신을 편안하고 평온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이미 당신 안에 모두 존재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자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목표를 위한 여정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자유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성공에는 귀천이 없다. 많은 사람 중 특히 젊은 청년은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 어쩔 줄 몰라 한다.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 기술학교에 진학하거나 공백기를 갖는 등의 선택들 말이다. 블루칼라 시장에 바로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요점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비단 이미 학교 진학을 단념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만의 고민도 아니다. 전공 미정자를 위한 진로 코칭의 저자 버지니아 고든 박사는 40%의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을 미정으로 추정했다. 매해 수많은 학생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한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대학은 남들도 가니까 가는 곳이다. 전공을 선택한 학생 4명 중에 1명은 3학년이 되기 전에 전공을 한 번 이상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거의 상관없는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졸업생 중 겨우 27%만이 본인의 전공을 활용해 취업한다고 밝혔다. 구직 웹사이트 커리어 빌더 역시 대학교를 졸업한 35세 이상 미국 근로자의 31%가 평생 한 번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현실의 모순을 시사한다. 첫째,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무작정 대학에 보내고 있다. 둘째,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졸업장에 지나친 시간과 돈을 쏟아붓도록 강요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이 학위가 훗날 취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지 아닐지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인생에서 바라는 바를 모르는 대가는 절대 작지 않다. 이 사실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 기억해두자. 450만 미국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은 사상 최고인 1.5조 달러를 기록했고, 대학생 1명당 평균 대출금은 34,144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 치르는 금전적 비용이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예상하지 못해 치르는 심리적 비용보다 낫다. 불편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자유 없는 삶이라니. 내가 생각해도 무지의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다.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의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원하지 않고 발언권도 없고 무엇 하나 통제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는 삶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세상 누구라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결말을 맞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당신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다. 지도와 지원과 충고를 받고 인생에 있는 여러 선택지를 직접 고를 자격이 있다. 이 선택이
당신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할 시발점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재능이 절실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세상은 너무 긴 시간 동안 숙련 노동을 무시해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문화가 영화, 텔레비전, 광고, 대학교를 통해 대학을 유일한 성공의 길로 포장한 결과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으면 우습게 보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만연하게 됐다. 믿어지는가? 기계공, 농부, 재봉사, 직공, 광부, 건설업자 등 많은 노동직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상 하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조명된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블루칼라직에 종사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보수나 성취감도 다른 직업 못지않게 만족스럽고 안정적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더욱이 성공을 이뤄 금전적으로 자유롭고 풍족해질 방법은 도처에 널려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숙련 기술직의 수요가 느리지만 분명히 주목받고 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업계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숙련 기술직이 무시당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더 아름다운 기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 아니면 누가 당신의 진정한 꿈을 알겠는가?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겠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대학에 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도 열려 있는가? 무엇이 당신을 웃게 만드는가? 당신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당신의 재능은 최고의 재산이다.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재능을 찾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진정한 재능을 찾기 위한 길에 나서자마자 할 일이 쏟아진다. 우리 중에는 격려가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 당신의 특출한 재능을 바로 알아보고 성공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굉장한 재능의 운동선수거나 예술가, 음악가 혹은 제빵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축하한다. 참 잘된 일이다. 짐작하건대 부모님이 격려해준 당신의 재능을 아직도 소중히 하며 살고 있으리라.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과 하고 싶은 일에 제동을 걸고 한계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러나 저들과 달리 당신의 재능을 찾는 여정은 조금 고단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궁금해하도록 태어났다. 늘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사물에 자신을 비교하며 묻는다. 저 사람이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나? 나보다 문제 해결을 더 잘하나? 나보다 더 나은 음악가인가? 질문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항상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항상 당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테고 일처리가 더 빠르며 돈 문제에 더 밝을 것이다. 흔히 말하듯이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다. 이 허튼 생각이 우리의 양동이를 꽉 채우기도 한다. 나만의 초능력을 포기하지 말자. 한때 꽤 잘했다고 느꼈던 분야에서 추월당하면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할 거야. 그리고 행동을 멈추며 말한다. 뭐하러 굳이 노력하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잭 니클라우스를 보고 어차피 저 사람만큼 잘하지도 못할 텐데 시도해서 뭐해? 라고 했다면 오늘날 타이거 우즈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앨런 머스크가 이미 빠른 차들이 많은데 경쟁이 안 되지 라고 했다면 테슬라는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IBM의 컴퓨터를 본 스티브 잡스가 누가 벌써 만들었네?
라고 했다면 애플 컴퓨터는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아직 어렸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든다고? 됐어. 좋은 영화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로가 벌써 다 만들었는걸? 이라고 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나와 같은 재능을 지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도 자신의 재능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꼭 활용해야만 한다. 왜냐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내게 없는 재능이, 내게는 당신에게 없는 재능이 있다. 함께라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이 세상을 우리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도 있다. 그만큼 간단하다. 나는 항상 우리의 진심과 특별한 재능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해왔다.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건 정말 끝내주는 기분이다. 모두가 아니라 해도 당신의 특별함을 믿어라. 세상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당신만의 재능을 찾자.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당신이 여행할 강과 같기 때문이다.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자유에 닿을 수 있으리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의 마음에는 당신을 격려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마음은 당신을 번쩍 들어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해보자. 욕망을 좇는 일도 잊지 말자. 당신의 호기심과 재능이 이끄는 대로 따르자. 다른 이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인생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란다. 수백만 달러를 기부해야만 제대로 기부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 일부를 세상과 나누자. 재능이나 기술도 좋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자. 당신에게 뜻깊은 일에 시간을 쓰자.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하자. 무엇을 해도 좋으니 버스에서 내려라. 인생이라 불리는 보트에 올라 계속 노를 저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당신이 도왔던 이들과 함께 가볼 생각은 없는가? 당신을 인도해준 가이드에게 감사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이용해 가보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으로 더 파헤쳐보자.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가? 그 열정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가? 살면서 누군가를 돕거나 지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가? 당신에게 가까운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일을 찾아보자. 그들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기까지 부의 역발상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켄 러스크는 미국 건설업체 러스크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며 30년간 건설 사업가로 다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자수성가 백만장자입니다. 저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 중장기 목표 설정법부터 학벌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나만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의 역발상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직업 선택과 성공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보편적인 재테크나 자기계발서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다르게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직업과 사업, 소명으로 연결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의 사회가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만,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 근무를 해야만 성공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실제로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적성이 있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숙련된 기술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3D 업종을 포함해 숙련된 기술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고 부를 쌓아 나가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으며, 나이든 기술자 5명이 은퇴하면 신입 기술자 1명이 입문하는 등 점점 그 숫자와 경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블루오션이 될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기술자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연봉을 훨씬 높게 받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자의 이야기 주제가 블루칼라 직업의 강점에 많이 주목되긴 했지만, 저는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과 삶의 방향을 이어나가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열어나가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재능에 집중하여 길을 만들어 나가려는 태도가 곧 저자가 말하는 보편적이지 않은 부의 역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살려서 직장인이거나 은퇴한 이후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례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는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는 삶의 관점이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또는 자신이 보지 못한 가능성도 최고의 가치로 바꾸는 부자의 통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즈니스를 일구는데 학력은 필요 없다. 사회 초년생이었을 땐 내가 중노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 일을 사랑하고 성공까지 할 줄은 더욱 몰랐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는 차근차근 모래를 퍼내면서 더 좋은 인생을 향해 부지런히 뚫고 나갔고, 다른 사람들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나 역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의 당신과 비슷했다.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성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가족을 만들고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그러듯 나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아무 곳에나 취업한 적이 있다. 동네에 작은 빵집 바닥도 청소했고, 정말 싫었던 신문 배달도 해봤고, 볼링장에 재떨이도 비워봤고, 골프장에 도우미도 해봤고, 아버지 친구들에게 손세차를 해준 적도 있다. 당시에 나는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좋은 이유에서 대학이 오늘날만큼 강요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루는 경제학 수업 선생님이 우리 중 대학에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교실의 3분의 1만 손을 들었다. 나머지는 우리 세대의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취업해서 독립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 선택을 깔보지 않았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내게 코앞에 있던 기회로 길을 열어준 셈이다. 기회가 없다면 직접 만든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남쪽에는 한 방수업체와 공간을 나누는 울타리가 있었다. 나는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 한쪽에 난 구멍을 지나 방수업체 건물을 지나다녔다.
그러면서 부산한 회사를 오가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당시 나보다 4살 많은 친형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활기와 흥분을 잊지 못한다. 판매원들은 복도를 오가며 가격을 협상했다. 감독들은 큰 목소리로 인부들을 지휘하고 다른 현장으로 향하는 일꾼들도 있었다. 나는 곧장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책상에 앉아있던 직원이 나에게 삽이나 차감기를 다루어 봤거나 사무실에서 일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면 해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단 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제대로 된 업무는 가정주택의 방수 처리를 하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방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매년 여름에는 배수로를 파고 겨울에는 영업 전화를 했다. 배수로 자리를 2000시간 정도 파내고 나서 나는 승진할 수 있었다. 도전 가능한 기회들을 끊임없이 노린 결과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인부들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후에는 경영본부로 이동해 마케팅 부서에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도왔고, 할부로 주문하는 고객의 집에 찾아가 은행 대출 서류를 마무리 짓는 업무를 맡았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경험했다. 결국은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법을 배운 셈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내 삶을 아주 크게 바꿔 놓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 당시 우리 기업의 흥망성쇠는 미국 중서부에 가맹점을 설립하는 일에 달려 있었다. 사장이 나와 형에게 찾아온 날을 기억한다. 자네들, 이제 회사를 더 키울 때야. 자네들이 가맹점 설립 계획을 짜서 점포를 열어줬으면 해.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그런 식이었다. 상사가 중대한 업무를 주고서는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말이다. 나는 사장이 떠난 자리에 앉아 형에게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고 물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우리는 재빨리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시장 조사와 계획에 돌입해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17의 후보를 추려냈다.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선택의 순간은 여기서 찾아왔다. 이 계획을 진행할 당시 나는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였다. 내가 원해서 진학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다녀야 할 것 같아서 다닌 터였다.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학교에 다니면서 경영학 학위를 딸 것인가, 중서부를 여행하며 내가 속속들이 잘 아는 회사의 점포를 설립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결정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켄, 지금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조언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졸업부터 하라는 말일 거다. 하지만 회사에 점포를 세우고 일을 배워가면서 월급을 받고 남의 돈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큼 사업 수완을 배우는데 좋은 방법은 없단다.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배울 수 없지. 거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했다. 나는 그 길로 학교를 중퇴하고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4년 동안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를 누비며 점포를 여는 데 바빴다. 차를 타고 새로 연 점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기에 매주 일요일 밤이면 나의 아내 낸시와 작별 인사를 하고 출장을 떠났다. 항상 여행짐을 꾸리고 싸구려 호텔에서 잠을 자고 몸에 좋지 않은 길거리 음식을 먹는 일은 힘들었다. 이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은 값지고 보람찼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찾아올 더 중요한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내 안에 각인된 이상적인 인생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낚아챈다. 1986년 드디어 때가 왔음을 느꼈다. 형과 나는 그동안 함께 일해온 한 건물 수리 업체의 사장을 만나 다음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 오하이오주에 가맹점을 세울 만한 마지막 장소는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 털리도 뿐이었다. 우리는 은행에 애원하다시피 소규모 대출을 받아냈고 온 가족과 털리도로 이사했다. 몇 년 동안 주 60에서 70시간을 일한 끝에 우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지점을 하나하나 늘려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한 기업체의 대표 이사가 됐다. 시급 $5를 받고 도랑을 파던 일꾼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이 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력의 정점을 찍은 후에도 나는 쉴 새 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나는 계속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내 목표는 한 가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의 안정을 꾀하는 일, 즉 하나의 목숨을 거는 일을 피하는 것이었다. 나는 쉬지 않고 투자 기회를 노려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의 다양한 이력은 건설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또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다. 12살에 배운 신뢰, 나에 대한 믿음, 겸손함, 유머, 위험을 감수할 의지 같은 능력들이 전부 빠짐없이 필요했다. 결국 나는 해냈고 내가 걸어온 길이 성공을 이룬 다른 모든 이가 걸어온 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설거지부터 시작해 수석 요리사로 거듭나고 누군가는 전기공 수습생으로 시작해 전기 보수용 트럭을 잔뜩 소유한 사장이 된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성취하고 싶든 애초에 지름길은 없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요령을 배워야 한다. 노력해야만 한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계속 전진해서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라. 꼭 성찰해야 할 3가지 가치. 나는 오랫동안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면을 경험하다 보면 특정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우선시하는 행위는 내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겪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이가 이 3단어의 출처와 내 인생에서 의미하는 바를 물어왔다. 나는 편안함, 평온함, 자유는 떨어질 수 없는 삼각형의 세 변처럼 서로를 같은 힘과 무게로 떠받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변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기에 한 변이라도 없으면 삼각형은 무너지고 만다. 편안함과 평온함과 자유가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셋이 마치 삼각형처럼 서로를 끊임없이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셋 중 하나를 얻으면 다른 개념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만일 하나의 개념이 단순히 다른 둘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셋이 허리케인처럼 서로를 씨앗삼아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쉽게 말해 자유가 편안함을 얻도록 돕고 그 편안함은 또 평온함을 얻는 데 영향을 주듯이 이 셋의 관계가 그 반대로도 손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좋은 소식은 이 세 개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당신에게는 언제나 이득이라는 점이다. 직접 선택한 삶에 만족하는가? 자기 피부가 편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표현의 진짜 뜻을 아는가?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편안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말 편안한지 스스로 물어보자. 당신이 지금 향하는 방향이 마음에 드는가? 당신의 직업과 여가를 보내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가? 타인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재능과 기술로 타인을 돕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취업 시장에서 편안한 인생을 이루려면 먼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결국 편안한 인생은 부족함 없고 충만한 삶을 보장하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때 온다는 뜻이다. 재정이나 업무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모든 방면에서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 말이다. 당신에게 편안함이란 직함에 연연하지 않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거나 생활비를 위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당신의 인생과 선택을 통제하고 또 그 선택들에 만족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 꿈꾸는 일, 기대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선택에 만족해. 요점은 간단하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선택, 존재, 그리고 신념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현재의 삶과 많은 가능성, 기회에 마음을 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제 평온함을 말해보자. 이 단어도 사전에서 추려낸 기본적인 의미부터 살피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보통의 상태, 조용하거나 차분한 상태,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평온함을 떠올릴 때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대개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수만이 쓸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평온함을 기성사회의 생활 양식을 거부하거나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의미로는 쓰지 않겠다. 평온함을 얻기 위해 가부좌를 틀거나 향을 피우고 명상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얻으려는 평온함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다. 일단 가지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내면과 일상에 깃들 것이다. 그러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삶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상상해온 인생을 이뤄줄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평온함은 당신이 현재에 충실할 때 찾아온다.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일에 몰입해야 한다. 평온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대감. 평온함은 긴장하고 불안한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현재의 충실함이란 이미 일어난 과거를 분노나 원망으로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을 살아가고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루만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이룬 눈부신 업적들을 돌아볼 날이 되리라. 앞장에서는 미래를 살펴보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1년, 3년 혹은 5년이나 10년 후 인생을 생각해 봤다. 평온함은 잘 짠 계획을 실천할 때 찾아온다. 계획의 중요성. 여기 내 요점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다. 우리 대부분은 벌써 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이 내년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세부 계획을 짜고 날짜를 정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동선을 정하고 비행기 표를 끊고 가장 중요한 저금을 시작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느긋하게 앉아 여행 날까지 기다리면 된다. 신나는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한다. 이번 여름에는 호수에 갈 거야. 빨리 가고 싶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평온해질 수 있다.
인생도 그런 식이라면 어떨까? 기억하자.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일이 끝나고 찾아올 안정감을 생각해보자. 당신의 인생은 평온해야만 한다. 반드시 평온해질 것이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평온함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차분하게 기도를 올리며 얻는 평온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를 고대하는 활기충만한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평온해질 수 있다. 평온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바로 오늘 결정하자.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에게도 이런 형태의 평온함이 깃들지 확신이 없는가?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길인가? 지금쯤이면 예상할 수 있으리라. 일관성 있게 이 삼각형의 마지막 꼭지점 자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자유로운 상태, 선택이나 행동의 제약 부재, 필요성이나 강제성이 없는 행복을 추구할 기회. 편안함과 평온함처럼 자유도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를 말해주겠다. 당신 마음속의 자유, 인생관의 자유. 당신에게 자유란 어쩌면 마음의 짐을 덜어내거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면 편안함과 평온함이 자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정의할 자유가 있다. 오직 당신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렸던 인생의 그림을 기억하는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종이에 적고 완수하면 딱 그만큼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인생의 주요 사건들을 계획하는 일로 돌아가 보자. 무수한 선택을 거쳐 주어진 일을 마치는 순간 더 이상 신경 써야 하는 일도 줄어든다. 압박감, 불안감, 의무감과 강요는 남의 일이 된다. 이것은 아주 자유로운 경험이다. 인생의 중대한 기회와 시점과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잘 계획된 인생을 사는 데서 오는 평온함도 마찬가지다. 양동이의 마지막 사리터를 떠올려 보자. 좋든 나쁘든 우리의 감정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 싸우는 그 장소 말이다. 나는 해방감도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정과 행동을 결정할 권리. 아주 작지만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머릿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어떨까? 또는 사랑과 애정, 창의력, 관대함 같은 반짝이는 감정들이 당신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후자의 감정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길 바랄 것이다. 당신의 양동이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호러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손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공간에 사랑이나 애정, 창의력, 관대함이 가득한 손님들이 머물렀을 때 당신이 매일 내리는 결정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공포, 분노, 불만, 질투,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 대신 긍정적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자. 좋은 감정이 좋은 감정을 부르듯이 자유도 또 다른 자유를 부른다. 자신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더 자유롭고 자립적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리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만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본 뒤에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당신이 주관하는 삶을 살 때 믿기 힘들 정도의 자유가 따라오는 법이다. 당신을 편안하고 평온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이미 당신 안에 모두 존재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자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목표를 위한 여정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자유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성공에는 귀천이 없다. 많은 사람 중 특히 젊은 청년은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 어쩔 줄 몰라 한다.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 기술학교에 진학하거나 공백기를 갖는 등의 선택들 말이다. 블루칼라 시장에 바로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요점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비단 이미 학교 진학을 단념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만의 고민도 아니다. 전공 미정자를 위한 진로 코칭의 저자 버지니아 고든 박사는 40%의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을 미정으로 추정했다. 매해 수많은 학생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한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대학은 남들도 가니까 가는 곳이다. 전공을 선택한 학생 4명 중에 1명은 3학년이 되기 전에 전공을 한 번 이상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거의 상관없는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졸업생 중 겨우 27%만이 본인의 전공을 활용해 취업한다고 밝혔다. 구직 웹사이트 커리어 빌더 역시 대학교를 졸업한 35세 이상 미국 근로자의 31%가 평생 한 번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현실의 모순을 시사한다. 첫째,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무작정 대학에 보내고 있다. 둘째,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졸업장에 지나친 시간과 돈을 쏟아붓도록 강요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이 학위가 훗날 취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지 아닐지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인생에서 바라는 바를 모르는 대가는 절대 작지 않다. 이 사실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 기억해두자. 450만 미국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은 사상 최고인 1.5조 달러를 기록했고, 대학생 1명당 평균 대출금은 34,144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 치르는 금전적 비용이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예상하지 못해 치르는 심리적 비용보다 낫다. 불편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자유 없는 삶이라니. 내가 생각해도 무지의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다.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의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원하지 않고 발언권도 없고 무엇 하나 통제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는 삶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세상 누구라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결말을 맞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당신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다. 지도와 지원과 충고를 받고 인생에 있는 여러 선택지를 직접 고를 자격이 있다. 이 선택이 당신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할 시발점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재능이 절실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세상은 너무 긴 시간 동안 숙련 노동을 무시해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문화가 영화, 텔레비전, 광고, 대학교를 통해 대학을 유일한 성공의 길로 포장한 결과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으면 우습게 보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만연하게 됐다. 믿어지는가? 기계공, 농부, 재봉사, 직공,
광부, 건설업자 등 많은 노동직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상 하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조명된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블루칼라직에 종사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보수나 성취감도 다른 직업 못지않게 만족스럽고 안정적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더욱이 성공을 이뤄 금전적으로 자유롭고 풍족해질 방법은 도처에 널려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숙련 기술직의 수요가 느리지만 분명히 주목받고 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업계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숙련 기술직이 무시당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더 아름다운 기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 아니면 누가 당신의 진정한 꿈을 알겠는가?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겠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대학에 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도 열려 있는가? 무엇이 당신을 웃게 만드는가? 당신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당신의 재능은 최고의 재산이다.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재능을 찾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진정한 재능을 찾기 위한 길에 나서자마자 할 일이 쏟아진다. 우리 중에는 격려가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 당신의 특출한 재능을 바로 알아보고 성공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굉장한 재능의 운동선수거나 예술가, 음악가 혹은 제빵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축하한다. 참 잘된 일이다. 짐작하건대 부모님이 격려해준 당신의 재능을 아직도 소중히 하며 살고 있으리라.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과 하고 싶은 일에 제동을 걸고 한계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러나 저들과 달리 당신의 재능을 찾는 여정은 조금 고단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궁금해하도록 태어났다. 늘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사물에 자신을 비교하며 묻는다. 저 사람이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나? 나보다 문제 해결을 더 잘하나? 나보다 더 나은 음악가인가? 질문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항상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항상 당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테고 일처리가 더 빠르며 돈 문제에 더 밝을 것이다. 흔히 말하듯이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다. 이 허튼 생각이 우리의 양동이를 꽉 채우기도 한다. 나만의 초능력을 포기하지 말자. 한때 꽤 잘했다고 느꼈던 분야에서 추월당하면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할 거야. 그리고 행동을 멈추며 말한다. 뭐하러 굳이 노력하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잭 니클라우스를 보고 어차피 저 사람만큼 잘하지도 못할 텐데 시도해서 뭐해? 라고 했다면 오늘날 타이거 우즈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앨런 머스크가 이미 빠른 차들이 많은데 경쟁이 안 되지 라고 했다면 테슬라는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IBM의 컴퓨터를 본 스티브 잡스가 누가 벌써 만들었네? 라고 했다면 애플 컴퓨터는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아직 어렸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든다고? 됐어. 좋은 영화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로가 벌써 다 만들었는걸? 이라고 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나와 같은 재능을 지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도 자신의 재능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꼭 활용해야만 한다. 왜냐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내게 없는 재능이, 내게는 당신에게 없는 재능이 있다.
함께라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이 세상을 우리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도 있다. 그만큼 간단하다. 나는 항상 우리의 진심과 특별한 재능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해왔다.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건 정말 끝내주는 기분이다. 모두가 아니라 해도 당신의 특별함을 믿어라. 세상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당신만의 재능을 찾자.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당신이 여행할 강과 같기 때문이다.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자유에 닿을 수 있으리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의 마음에는 당신을 격려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마음은 당신을 번쩍 들어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해보자. 욕망을 좇는 일도 잊지 말자. 당신의 호기심과 재능이 이끄는 대로 따르자. 다른 이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인생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란다. 수백만 달러를 기부해야만 제대로 기부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 일부를 세상과 나누자. 재능이나 기술도 좋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자. 당신에게 뜻깊은 일에 시간을 쓰자.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하자. 무엇을 해도 좋으니 버스에서 내려라. 인생이라 불리는 보트에 올라 계속 노를 저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당신이 도왔던 이들과 함께 가볼 생각은 없는가? 당신을 인도해준 가이드에게 감사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이용해 가보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으로 더 파헤쳐보자.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가? 그 열정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가? 살면서 누군가를 돕거나 지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가? 당신에게 가까운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일을 찾아보자. 그들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기까지 부의 역발상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켄 러스크는 미국 건설업체 러스크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30년간 건설 사업가로 다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자수성가 백만장자입니다. 저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 중장기 목표 설정법부터 학벌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나만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의 역발상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직업 선택과 성공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보편적인 재테크나 자기계발서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다르게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직업과 사업, 소명으로 연결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의 사회가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만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 근무를 해야만 성공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실제로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적성이 있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숙련된 기술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3D 업종을 포함해 숙련된 기술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고 부를 쌓아 나가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으며
나이든 기술자 5명이 은퇴하면 신입 기술자 1명이 입문하는 등 점점 그 숫자와 경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블루오션이 될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기술자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연봉을 훨씬 높게 받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자의 이야기 주제가 블루칼라 직업의 강점에 많이 주목되긴 했지만 저는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과 삶의 방향을 이어나가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열어나가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재능에 집중하여 길을 만들어 나가려는 태도가 곧 저자가 말하는 보편적이지 않은 부의 역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살려서 직장인이거나 은퇴한 이후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례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는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는 삶의 관점이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또는 자신이 보지 못한 가능성도 최고의 가치로 바꾸는 부자의 통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